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10 플러스 N년차 공공현직 부장이 말한다의 현직 부장 담당 구미호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면접 질문 앤 답변 시리즈로 찾아왔습니다. 어제 제가 또 면접을 하나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그 모 정부 부처의 공무직 면접을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도 제가 뭐 정부 부처의 공무직 면접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면접을 봤던 것도 조금 특이사항이 있었어요. 그 특이사항이 뭐였냐면은 지원자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의 면접을 보다가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오늘의 주제, 나이가 많은 지원자가 면접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 한 가지. 면접을 볼 때 나이가 많은 지원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한 가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면접을 봤던 분도 그 면접까지 올라온 그 최후의 1인 면접자였어요. 서류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제끼고 면접을 오로지 혼자서만 보시는 분이었거든요. 면접을 보는 최후의 1인이라는 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서류상 자격 요건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일단 나이가 있으시니까 다른 경쟁자들보다는 사회 경험이 상당히 많으시고 커리어도 많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는 비교도 불가할 정도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었어요. 뭐 자격증도 많고, 사교업도 한 10년 다녔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일해본 경험도 있고, 심지어 대학에서 연구 교수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면접을 보는데, 응시자분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이렇게 서류를 보잖아요. 지원서를 보는데 제가 지원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일단 첫 번째, 너무 직설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면접 보시는 분들이 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응시원서를 딱 봤는데, 몇 년생이었죠? 70이었나? 70이었던 것 같아요. 70이었나? 아니면 7 무슨이었는데, 나이가 한 55세 정도 되신 분이었습니다. 55세 정도 된 분이어가지고 딱 보자마자 나이가 상당히 조금 있으신 편이다 라는 걸로 첫 번째 놀랬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응시 원서를 읽다 보니까 경력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놀랬던 거는 경력이 이렇게 많으신데 여기에 왜 지원을 하셨을까? 두 번째 궁금증. 다들 심사위원들 다 저처럼 놀라실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가 궁금한 상태에서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봤는데 물론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다른 심사위원분들이 예상을 했던 대로 어떤 자기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답변을 굉장히 잘 하셨는데 어쨌든 심사위원들의 머릿속에는 이분이 굉장히 본인의 능력이 뛰어난 거는 알겠어요. 뛰어난 건 알겠는데 한 가지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이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조직 문화에 적응을 잘 하실 수가 있을까, 그거를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명이 심사를 보고, 저하고 다른 분하고 이제 면접 심사위원을 하고 한 분을 앞에 놓고 이제 면접을 보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능력은 뛰어나시다. 그런데 조직에 과연 적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아니나 다를까, 심사위원 2명 말고 왼쪽에 추후에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 될 부서원 중에 가장 짱, 부서원 중에 가장 짱은 뭘까요? 부서장 바로 밑에 있는 비선실세를 말합니다. 모든 부서마다 부서장 바로 밑에 비선실세, 이런 표현 좀 그렇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부서장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서장의 신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으면서 부서장에게 어떤 의견을 얘기했을 때 부서장이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 저희가 그냥 줄여가지고 저 사람은 우리 부서의 비선실세야, 저 사람한테 잘 보여,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면접에서도 심사위원 2명을 제외하고 비선실세 분이 면접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심사위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면접 보시는 응시자분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참관을 하는 역할로 오셨죠.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면접을 보고 있는데 이 나이 많은 응시자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중에
심사위원이 2명 있었는데 저는 외부에서 온 심사위원이었고 저 말고 다른 심사위원은 이 응시자분이 소속하게 될 부서의 그 부서장이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하고 그 부서의 과장님하고 저하고 면접을 보는데 과장님 왼편에는 비선실세가 앉아 있었다.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은 능력이 상당한데? 라고 하던 와중에 비선실세 분께서 포스트잇에 뭐를 이렇게 끄적끄적끄적 적어가지고 과장님에게 쪽지를 살짝 건넸어요. 네, 이건 뭘까요? 비선실세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비선실세가 본인의 의견을 써가지고 과장님에게 쪽지를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과장님 어떻겠어요? 우리 부서의 짱, 나의 신임을 받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우리 부서원이 나에게 의견을 줬네? 이 의견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과장님도? 그래서 그 쪽지를 이렇게 딱 보더니, 이렇게 하더니 그 쪽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물어봤을까요? 지금 응시자분이 지금 이런 말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조금 나이가 있으신 편이신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그 한 10명 정도 되는데 연령층이 상당히 어린 축에 속합니다. 저희 부서에 어린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지원자분께서 이 어린 친구들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었는지 과거에 그런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죠. 왜냐면은 응시자를 딱 그 면접장에서 마주쳤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상당해요. 그냥 능력이 상당한지 아닌지는 여러분 5분 정도만 물어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능력이 상당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더 이상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질문이 뭘까요?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잘 적응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질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지금 상당히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데 들어봤더니 어제 그 면접 본 자리가 정부 부처의 그 공무직 자리였어요. 공무직 자리라면은, 공무직 자리 중에서도 조금 막내축에 속하는 그 자리의 그 담당자를 뽑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나이가 있으신 분이 왔어요. 근데 능력은 상당히 출중해.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궁금했었는데 그 응시자분이 답변을 하기를, 저는 옛날에 사기업에서도 일했고, 뭐 공공기관에서도 일했는데, 뭐 어린 직원이 있는 것들은 저도 이제 익숙한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응시자분이 그 답변을 하는 와중에 제 옆에 있는 과장님을 보고도 답변하고, 저를 보고도 답변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를 보면서 답변을 하는데 약간 반말을 섞어가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40대 중후반, 50대 초반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40대 중후반, 50대 초반인데 어떤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정부 부처의 어떤 지원을 하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막 급이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뭐 3급 이런 자리 아니야. 4급, 5급, 6급 뭐 이런 자리에 본인이 지원을 하셨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의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면접을 보러 갔어. 제가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제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심사위원이 딱 봐도 나보다 어려 보여.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그 응시자분보다는 제가 나이가 좀 어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보는 나이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제 나이를 말하면은 사람들이 100%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이보다는 조금 어려 보이긴 하지만 보는 것보다는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응시자분께서 본인의 무의식이 나온 거예요. 면접 보는 과정 중에 대답을 하는데 심사위원이 나보다 딱 봐도 너무 많이 어려 보여요, 저보다. 본인보다 제가 어려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무의식이 나와서 저한테 반말을 섞어가면서 답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제 옆에 있는 과장님이 속으로 당신의 능력이 뛰어난 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 부서에는 어린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어린 직원들이라 하더라도 이 공직사회는 직급 베이스로 돌아가는 체계이기 때문에 나이와는 상관없이 직급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을 하면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저를 보면서 반말을 섞어가면서 대답을 했단 말이죠. 반말을 섞어가면서 대답을 했다 해도 반말을 막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어린 친구
제가 이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네, 어린 친구들이 있는 그 조직 분위기도 저는 익숙합니다. 조직 분위기가 익숙하고요. 조직 분위기가 익숙한데, 그거는 그렇게 직급 체계를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반말입니다.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하고 저 되묻는 거. 그거 별로 저는 좋지 않게 보였어요. 좀 뭐지? 아무리 그래도 제가 그 응시자분보다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제가 지금 면접 심사위원으로 왔는데 저에게 반말을 섞어서 대답을 한다는 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실제로 합격이 되어서 우리 부서에 왔을 때 본인보다 직급이 높은 어린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너무 명확하잖아요. 면접 자리에서 본인이 어떻게 할지 보여주는 거예요. 말은 직급 베이스로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런 거는 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지만 태도는 어리가 나고 저를 그냥 이렇게 어리게 본 거잖아요. 반말을 섞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부서에도 그래요. 저희 부서에도 이번에 선임연구원 직을 새로 뽑았는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 왔어요. 그렇게 합격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지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얼마든지 채용이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면접 자리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면접 자리에서 물론 심사위원들이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신 분들이 앉아있으면 그 나이가 있으신 분도 면접 볼 때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무의식을 컨트롤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이 나이가 지긋하면 이렇게 굉장히 그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심사위원 중에 만약에 너무 어려 보이는 사람이 앉아있다. 그러면은 본인의 무의식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가장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면접 볼 때 답변할 때 어미, 내가 말하는 문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어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심플한 주제인데 제가 어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 영상 그 면접 질문과 답변 시리즈 중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번에 어디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나이가 있는 편인데 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이가 많은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장점이 됐으면 장점이 되죠. 왜냐면은 다른 지원자들보다 경력이 상당하시거든요. 경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될 거는 면접장에서의 태도만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95% 합격으로 기울었다가 반말을 섞어 쓰는 무의식 그거 하나 때문에 밑으로 고꾸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면접에서 조심해야 될 것 단 하나, 말투에서부터 진정성이 묻어나게 나는 나이 어린 친구들과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지낼 수 있고 심지어 나이 어린 사람이 직급상 위에 있을 경우에는 깍듯이 할 수 있다라는 걸 진정성 있게 보여주시는 것이 제가 나이 많으신 지원자분들께서 가장 조심해야 될 단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간단한 주제였는데 오늘 영상도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